시간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중국집 가거나 그러면 되게 5분 안에 다 드시고 나오죠. 네. 근데 그렇게 식사 시간을 갖다 빠르게 하는 건 좋지 않고요. 하루 3번,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한 30분 이상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개 이제 혼자 식사를 하게 되면 빨리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뭐 중간에 암만 밥을 빨리 먹더라도 얘기를 하면서 먹기 때문에 네. 조금 식사 시간이 좀 늦춰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식사 후에 또 운동을 한다든지 또 피곤하니까 자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식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위장 운동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아주 좋지 밥 먹고 않은. 또 바로 운동하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과격한 운동하게 되면 위장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화 불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운동이라든지 식사 후에 자는 거는 아주 좋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 식사 시간을 재어봐라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먹어라. 그리고 드실 때 최대한 좀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30분 이상. 30분 이상. 네. 조금. 두 번째 습관은요. 밥상을 들여다봐라. 또 들여다볼까요? 네. 이거 뭘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뭘? 예전에 비해서 더 기름지고 더 양이 많죠. 그렇죠. 특히 저녁을 많이 드시는데요. 저녁을 많이 먹게 되면 밤새 장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니까 밥맛이 없죠. 아침은 굶게 되고 점심은 뭐 대충 때우는데 사실 양만 대충이지 칼로리는 대충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대충 넘기고 나면 저녁에 허기가 지니까 무지하게 많이 드시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팔다리는 쉬고 잠잘 준비를 하는데 장은 그때부터 이제 철야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어허. 그러면 소화기가 점점 더 약해져서 이제 점점 소화 기능이 더 나빠지고 소화가 더 안 되게 됩니다. 콩쥐팥쥐의 계모 역할을 확실히 하나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요, 소화불량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음식. 유발하는 음식들이 특별히 좀 있죠. 일단 육류나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는 소화시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그리고 밀가루 음식은 이제 차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면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드시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아하. 현미나 통곡물은 원래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안 씹어 먹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튀김 종류라던가 아니면 너무 신 음식 그리고 곡류 같은 경우에는 좀 소화가 안 될 수도 네. 있다. 기름기 있는 음식. 꼭 네. 씹어서 오랫동안 먹으면 괜찮은가요? 예, 통곡물은 그런 건 잘 씹어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좀 맵고 짠 음식 아까 좀 많이 즐겨 드신다고 하는데 역시 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겠죠. 맵고 짠 음식은 위장에 자극을 줘서요. 그렇죠. 많이 먹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거 자체가 위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매운 음식은 사람들이 잘 알고 적당히 조심하면 되는데 짠 음식은 짠 줄 모르고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칼국수나 우동, 국수 그리고 냉면, 물냉면 같은 경우는 담담하죠. 담담하기 때문에 짠 줄을 칼국수도 안 짜잖아요. 담담해서 짜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칼국수에 들어있는 염분은 그 된장찌개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요. 라면보다 문제는 훨씬 더 선생님 짭니다. 냉면을 먹고 국물을 쿡 마셔서 그럼 더 예. 짜지는 거죠? 더 짜지는 그걸 양이 안 훨씬 먹으면 많이. 괜찮은가요? 그렇죠. 들어가는 섭취량이 좀 적어지면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네. 좀 짠 음식 같은 경우에 그리고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국물 음식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들을 저희가 봤는데 그 옆에는 반대로 소화불량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좋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무가 넉넉하니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네, 뭐. 마늘, 양파도 있고요. 그리고 저 메밀면 아닌가요? 앞에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 마늘, 양파, 또 찹쌀하고 메밀이 있어요. 예. 네. 예, 무는 성질이 따뜻하고 소화를 잘 시켜줍니다. 특히 직접 소화를 시키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요. 체질하고 상관없이 많이 드시면 이렇게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양파랑 마늘, 찹쌀 이런 것들은 성질이 따뜻하기도 하고 소화기를 돋궈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속이 찬 분이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선생님 이걸 또 위가 좀 안 좋은 사람은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익혀서 먹는데 또 익혀 먹으면 영양분이 파괴되잖아요. 마늘이나 양파는 익힌다고 그 영양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혀 드시면 속이 약한 분들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앞쪽에 저희가 만성 소화불량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한방 차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어떤 차가 있을지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차가 나오는지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매실차. 매실차입니다.
근데 사실 뭐 실제로 후식으로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사실 배 아프다 그러면 항상 그 매실액을 따라서 물에 타서 주시잖아요. 네, 도움이 되나요? 예, 매실은 수렴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 변이 무르거나 설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씁니다.